네, 이틀 뒤 금요일 11월 29일은 또 우리나라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와 주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상훈 채권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우리 금통위하고 미국의 FOMC도 이제 한 차례 정도 남겨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금통위는 내일 모레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 금리 상황은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올해 채권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요. 우선 좀 상당한 글로벌 채권 시장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격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수출과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좀 둔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이에 중앙은행들도 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 역시도 이에 따라 맞춰가면서 좀 레벨 다운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쯤에 연 저점을 기록하고 좀 가파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무역 협상 자체가 좀 끝나지 않을 걸로 보이다가 갑자기 좀 협상 모드로 좀 전환이 되면서 좀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말과 그리고 내년 초부터 채권 수급 부담 이슈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금리가 가파르게 반등을 했고, 그리고 올해 5월 초 수준까지도 조금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다만 11월 들어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금리 급등에 대한 좀 되돌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좀 관망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좀 등락하는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금리하고 시장 금리하고 좀 이반되는 현상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물론 수급적인 측면도 있었을 거고, 네. 내년에 이제 우리 곳곳에 또 발행이 있으니까 물량이 들어오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뭐 좋습니다. 내년 채권 시장 금리 방향성은 좀 어떨까요? 올해와 같은 이렇게 변동성이 좀 극심할 걸로 계속 예상이 됩니까? 우선 저는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의 무역 협상의 전개 과정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우선 지금 스몰딜 분위기에서 관세 철회까지 만약에 좀 완전 타결까지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 시장 금리 자체가 지금보다도 레벨 자체가 높을 수 있겠고요. 금리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고, 반대로 올해 좀 저희가 많이 속았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또 결렬 분위기로 급격하게 좀 전환시킨다라고 하면 올해 내내 발생했던 좀 채권의 강세 랠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변동성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미중 무역 협상 전개 과정이다. 어디까지 서면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좀 면밀히 지켜봐야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올해 9월에 1.43에서 지금 1.75 정도 되는군요. 네. 1.9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1.75로 내려와서 채권 가격이 올라갔는데 네네. 불확실성이 또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미국 연준의 스탠스 어떤 기조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매파 쪽,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그동안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내려라, 마이너스 네네. 금리 가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2월 FOMC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지금 12월 FOMC만 놓고 보면 저는 동결을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 조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중립적이다, 매파적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이유는 가장 최근에 연준의 FOMC 회의를 보게 되면 연내 세 차례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파월 의장이 향후 경제 전망에 상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유인이 생겼을 때 정책을 조정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뭐 그 의미는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경기를 바라보는 위험보다 더 큰 변수가 등장해야만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경기 하방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동결이 12월 FOMC 때 4차례 연이어 인하를 하기보다는 네. 좀 동결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12월 FOMC에서도 저는 이제 세 차례 인하 효과를 좀 지켜보고 좀 동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빅 이벤트가 돌출되지 않는다면은 12월에 금리 만지는 경우는 저도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12월에 인상을 하긴 했었죠. 인상을 한번 했었나요? 네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금리의 상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로 지금 풀이가 됩니까? 사실 지금 제가 12월 FMC나 이런 부분에서 좀 중립적인 기조고 향후 동결이다라는 근거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그 의사록을 살펴보면 네. 사실 동결을 하겠다, 지켜보겠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많은 위원들이 좀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미중 무역 분쟁 그 협상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중앙은행의 회의를 결정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도 사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 기조를 얘기하면서도 하방 위험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시장에서 좀 프라이싱하고 있다,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 분쟁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금리 자체도, 시장 금리 자체도 상단을 뚫고 가파르게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뭐 기조적으로 좀 변화가 되려면은 물론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은 금리 인상 이게 실물을 반영한 건지 애매하단 말이죠. 만약 실물 지표를 방영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가 호전되면 금리가 또 이제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포착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년에 다시 뭐 여차하면은 금리 인하 기조로 또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 이거는 만약에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저도 연간 전망 자료를 발표를 하지만 네. 우선 내년에 추가 한 차례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우리 아니면 양쪽 다? 네, 양쪽 글로벌 다고요. 이야기다. 우선 우리나라 금통위만 놓고 보면 내년 2분기 또는 좀 수년돼서 7월 정도에는 한 차례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경제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현상 유지 또는 봉합을 해나가는 수순들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경제 지표도 기저효과를 반영하게 되면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회복하는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가파르게 올해 보여줬던 것처럼 하락하는 것보다는 좀 높은 레벨에 머물 수 있겠다라고 전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 협상이 관세 철회를 하고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는 완전 타결 가능성은 전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관세 부과에 대한 여파는 실물 경기에 계속해서 지금 부과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사실 이 기저효과로 인한 부분이 좀 소멸되고 다시 시장은 이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그 시기가 한 2분기 그리고 한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차례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과 매칭을 좀 시켜봐야 되는데요. 이 미국 글로벌리한 주식시장과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됐건 한국 시장하고 계속 이반되고 있습니다. 따로 움직여요. 동행을 하지 못하고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채권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좀 시차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우선 우리나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고채 금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에 연저점을 찍고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미국보다도 되게 빠르게 먼저 조정 국면에 들어가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고요. 네. 그리고 시장 금리가. 네, 시장 금리가. 그리고 국고채 3년물과 국고채 10년물과 같은 단기물과 장기물 금리가 모두 지금 기준금리 1.25% 위로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도 한 25bp 정도까지 벌어지면서 어느 정도 정상화 국면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2년물 금리가 정책금리 상단이 1.7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하를 한 차례 아직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프라이싱하고 있군요. 네. 네. 근데 이 두 가지의 시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 경기 사이클상의 양국이 위치하고 있는 놓여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절대 저는 보고 비교하기는 있습니다. 어려운 거죠. 네, 그죠?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올해 내내 보여왔던 미국채 변동성이 정말 신흥국처럼 컸는데 그런 부분에 한국 국채 시장이 연동이 됐다라고 하면 4분기에는 좀 그런 연동 장세가 조금 미미해지지 않을까, 완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장단기 금리 격차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스티프닝 합니까? 플랫도 해드리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조정이 왔을 때는 확실히 스티프닝이 됐었다가 네. 지금은 조금 반락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플래팅으로 됐지만 저희가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던 그때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했던 5월과 7월 이때보다는 확실히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플러스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좀 경기 침체 확률도 2개월 연속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낮아지고 있고. 네. 정상화로 조금 가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은 채권 시장 얘기 들어봤고 내일 모레 우리 이제 마지막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데 이번엔 또 우리 한은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까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사실 저는 지금 시장이 대부분이 동결을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 금통에서 저 또한 동결을 지금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금통에서 중요시하게 봐야 될 점은 인하 소수 의견이 몇 명이 개진이 되느냐, 그리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로 하향 조정이 될 것인가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2.2%였는데 2.0이나 1.9%까지 하향 조정되는 부분과 그리고 인하 소수 의견이 한 명 정도 개진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시장에 금리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네. 만장일치 동결, 그리고 기존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5%였는데 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2.3% 정도까지로 하향이 조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중립 또는 매파적으로 시장이 좀 해석을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좀 금리가 빠르게 그리고 큰 폭 하락하려면 실제로 그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2.3%보다 좀 낮아지는 더 낮아지는 걸로 전망치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인하 소수 의견 자체가 좀 2명 정도로 개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내년 저는 2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1분기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시장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도 채권 시장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현재 크레딧 사이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혹시 아는 것이 우리한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연구원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죠. 우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종합해보자면 어쨌든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가 좀 올해 계속 보여줬던 것처럼 가파르게 내려오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수급 부담 이슈도 있을 거고 경기가 좀 기저효과로 인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하지만 제가 2분기나 7월 정도에 금리 한 차례 인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장금리 또한 맞춰서 어느 정도 폭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레벨보다는 한 차례 좀 다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예 하반기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좀 오락가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그 크레딧 사이클 정도는 네. 사실 저희가 좀 별개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채 사이클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 부채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 돈을 싸게 빌려줄 테니까 기업들 투자를 해라. 그리고 가계 소비를 해라라고 돈을 유동성을 풀어주는 건데 네. 기업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1년 뒤 경기 침체 확률 자체가 뭐 30% 이상이다.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었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 부채가 더 이상 늘지 않고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네. 오히려 부채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좀 회복되는 속도가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내년 당장에 벌어질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는 기업 부채가 임계치나 한계점이 상단이 어디인지는 지나고 나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기업 부채가 좀 버블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꺾이는 그 시점을 계속해서 지표를 확인하면서 좀 면밀히 유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 매크로 시장과 금리는 또 한번 좀 들어두고 알아둘 필요가 분명히 있고 금통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김상훈 채권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